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단 한 줄의 트윗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 누가 예상했을까요? 최근 파이네트워크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주인공, 바로 디안게의 한마디입니다. 파이 오픈소스 관련 질문은 9월에 답변될 예정. 짧지만 강렬한 이 문장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코어팀 내부 기류를 엿볼 수 있는 힌트로 읽힙니다. 왜냐하면 디안게는 단순한 커뮤니티 멤버가 아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파이 코어팀의 비주얼 커뮤니케이션과 디자인을 담당해온 인물로 내부 분위기와 로드맵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표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메시지는 공식 발표 전 커뮤니티의 기대와 관심을 전략적으로 끌어올리는 티저 성격이 강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오픈소스 관련 질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던져온 의문, 즉 파이네트워크의 핵심 코드와 프로토콜은 언제, 어디까지 공개되는가가 그 핵심입니다. 현재 파이의 SDK 연결 구조는 코어팀의 승인을 거쳐야만 메인넷에 접속할 수 있고, 이는 곧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네트워크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일부는 이를 폐쇄형 네트워크라고 비판하며 오픈소스와 진정한 탈중앙화가 이루어져야만 파이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디안게의 언급은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린 겁니다. 그는 오픈소스 자체의 공개 시점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그와 관련된 범위, 방식, 타임라인, 그리고 승인 구조와의 관계에 대해 9월에 공식적인 답변이 나올 것임을 예고한 것이죠. 즉, 코드가 공개되더라도 닫힌 문이 열릴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과연 9월에 공개될 답변은 커뮤니티가 원하는 완전 개방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현재 구조를 유지한 채 일부 개선 정도에 그칠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파헤칠 SDK 승인 구조와 그 숨겨진 제약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질 겁니다. SDK 승인 구조. 이 네 단어가 파이네트워크 생태계의 속도 제한 표지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파이네트워크에서 개발자가 D앱을 만들고 메인넷에 연결하려면 단순히 코드를 짜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코어팀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죠. 이 승인 절차는 SDK를 통한 연결 과정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아무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메인넷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조가 사실상 열린 코드, 닫힌 문이라는 점입니다. 코드를 보고 참고하는 건 가능하더라도 실제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 과정은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2025년 현재 기준 KYB 승인을 받은 기업과 일부 파트너사만이 안정적으로 메인넷 자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이 생태계의 신뢰성과 보안을 유지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방성과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승인 절차는 프로젝트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히 느린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스타트업과 개인 개발자들에게 있어 불확실한 투자 환경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몇 달 동안 공들여 만든 앱이 승인에서 떨어진다면 그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손실이니까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픈소스를 외쳐도 SDK 승인 구조가 그대로면 진정한 탈중앙화는 아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파이 생태계의 미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죠. 디안게가 말한 오픈소스 관련 질문 속에는 바로 이 SDK 승인 구조와 개방성 문제에 대한 답변이 함께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음으로 짚어야 할 건 KYB입니다. 왜냐하면 SDK 승인과 KYB는 뗄 수 없는 한 쌍이자 때로는 서로 발목을 잡는 관계로 작용하니까요. KYB, 즉 Know Your Business. 파이네트워크에서는 단순한 약어가 아니라 메인넷에 진입하기 위한 출입문입니다. 이 시스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메인넷에서 사업을 하려는 모든 기업은 신원과 합법성을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 사업자 등록, 법적 서류, 재무 상태까지 체크하며 자금 세탁, 사기,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구조죠. 덕분에 파이 생태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이 너무 좁다는 겁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D앱을 만든 개발자라도 KYB 승인을 받지 못하면 메인넷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즉,
SDK가 오픈된다 해도 KYB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면 그 앱은 파이 생태계 안에서 그림의 떡이 되는 셈입니다. 이 구조가 왜 논란이냐고요? D앱 개발의 핵심 가치는 자유로운 창작과 배포에 있습니다. 그런데 KYB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심지어 앱을 완성해도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 비용, 노력 모두 투입했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거부당한다면 많은 개발자가 차라리 다른 블록체인으로 간다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불만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탈중앙화를 외치지만 실상은 승인제 중앙집권 구조다. 이 상태로는 오픈소스화가 와도 D앱 생태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KYB와 SDK의 관계가 상충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한쪽은 개방성을 추구하고 다른 한쪽은 통제를 강화하죠. 균형점을 찾지 못하면 파이네트워크의 오픈소스 전환은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안게가 예고한 9월의 답변은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다룰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선 먼저 오픈소스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를 예측해봐야 합니다. 오픈소스 공개, 그 한 단어가 주는 울림은 단순하지만 그 범위에 따라 파급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 9월에 공개되는 범위가 합의 알고리즘, 노드 구현, 핵심 프로토콜까지 포함된다면 이건 단순한 코드 공개를 넘어 누구나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는 겁니다. 개발자들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테스트 환경에서 노드 기능을 실험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며 때로는 기존 설계를 뒤집는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게 되죠. 이건 곧 파이네트워크가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 단계로 들어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범위가 SDK와 일부 라이브러리, 문서 수준에 그친다면 겉보기에는 오픈소스지만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코어팀 손에 있는 부분 개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커뮤니티의 반응은 엇갈릴 겁니다. 기술적 이해 없이 표면만 보는 이들은 환영할 수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는 개발자와 파이오니어들은 이건 진짜 오픈소스가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가치와 시장 반응은 오픈소스의 범위와 직결된다는 것. 상장 이후 가격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네트워크의 신뢰와 확장성을 동시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핵심이 바로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입니다. 흥미로운 건 일부 커뮤니티 인사들이 오픈소스가 곧바로 완전 개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9월 발표는 코드를 공개하되 여전히 승인 구조와 KYB 절차를 유지하는 절충형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라면 D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문턱이 존재하고 시장에서는 기대 반, 실망 반이라는 복합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파이네트워크는 오픈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여전히 폐쇄형이라는 비판을 받는 걸까요? 그 뿌리를 파헤쳐야만 9월 발표의 함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픈네트워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누구나 자유롭게 연결하고 검열 없이 거래하며 창의적인 서비스가 끊임없이 탄생하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파이네트워크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비판의 뿌리는 간단합니다. 메인넷에 연결되는 모든 경로가 코어팀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는 사실. 여기에 KYB라는 기업 검증 관문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으로는 허가받은 참여자만 활동하는 폐쇄형 네트워크가 됩니다. 이 구조는 보안과 규제 준수라는 명분을 갖지만 동시에 개방성과 탈중앙화의 본질을 희석시킵니다. 커뮤니티의 목소리는 양극화돼 있습니다. 한쪽은 안정성과 신뢰를 위해선 현재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금융 범죄, 스팸 트랜잭션, 불법 서비스 유입을 차단하려면 일정 수준의 중앙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죠. 반면 다른 쪽은 이 상태라면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가 무너진다고 주장합니다. 오픈소스든 오픈네트워크든 진짜 개방을 말하려면 승인 절차 없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논쟁의 본질은 신뢰와 자유의 균형입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지금 그 줄 위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디안게의 트윗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이 오랜 논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9월 발표가 절충형 모델을 제시한다면 시장과 파트너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음에서는 오픈소스화가 상장 이후의 시장 흐름과 협력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네트워크의 오픈소스화가 시장과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곧 신뢰의 재편이자 사업 기회의 재배분입니다. 먼저 시장을 보겠습니다. 2월 상장 이후 파이코인은 단기간에 강한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유동성과 가격 안정성 면에서는 여전히 시험대 위에 있습니다. 이때 오픈소스 전환이 완전 개방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면 투자자와 트레이더들에게는 네트워크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더 많은 디앱이 빠르게 등장하고 사용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결국 코인의 실사용 가치와 수요가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부분 개방에 머무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통제 유지로 해석하고 기대감이 단기적인 급등 이후 실망 매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이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장기 보유자들이 불확실성을 이유로 매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죠. 파트너십 측면에서는 오픈소스 범위가 넓을수록 기회가 커집니다. 현재 KYB 승인을 받은 10여 개 기업, 거래소, 결제 게이트웨이, 올램프, 서비스 등이 주도하고 있는 생태계는 코드 개방을 통해 더 다양한 사업자와 협력할 기반을 얻게 됩니다. 특히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이 빠른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지금은 망설이고 있는 잠재 파트너들이 속속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파트너십 확장은 곧 규제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EU, 아시아 주요국의 금융 규제를 모두 충족하려면 오히려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9월 발표 이후의 로드맵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다음에서는 단기와 중장기 시나리오를 나눠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9월 발표 이후의 로드맵은 크게 단기와 중장기 두 흐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단기 시나리오입니다. 발표 직후 오픈소스 범위와 네트워크 개방 정도에 따라 시장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만약 완전 개방에 가까운 범위라면 개발자 커뮤니티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디앱 해커톤, 새로운 파트너십 제안, 오픈소스 기업 프로젝트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파이코인의 유통과 거래량도 늘어날 수 있죠. 반대로 부분 개방이라면 반응은 좀 더 복합적입니다. 코어팀의 통제 유지에 대한 불만이 다시 표면화될 수 있고 일부 개발자는 다른 블록체인으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코어팀이 명확한 점진적 개방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불만을 완화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제 중장기 시나리오를 봅시다. 1년에서 2년 안에 파이네트워크가 진정한 탈중 강화에 가까워지려면 코드 공개뿐 아니라 승인 절차 완화, KYB와 SDK의 유연한 연동, 그리고 커뮤니티 주도 거버넌스 도입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파이는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결제와 앱 생태계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패한다면 탈중앙화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손상되고 시장에서는 파이를 중앙집중형 서비스의 한 변종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경우 상장 이후 확보한 신뢰와 파트너십이 서서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9월은 단순한 기술 발표일이 아니라 파이네트워크가 앞으로 10년을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지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장은 D1개의 짧은 트윗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